안녕하세요. We Learn to Share의 리아입니다. 오늘은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중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EBS 수능 특강 기준 3단원 정치과정과 참여, 8강 정치과정과 정치참여 중 1.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부분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암기도 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정치과정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죠. Political process, 정치 과정이란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산출되고 정치 주체에 의한 평가 및 재투입 등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일련의 정치 과정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용어도 이해하기 위해 이스턴의 정치체계론을 통해 정치 과정의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의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표출해야겠죠. 다양한 가치의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과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정책에 대하여 지지 또는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이 투입입니다. 정책 결정 기구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인 정부가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인 법원이 법을 적용 판결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도 정책결정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산출은 정책결정기구에 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이며 환류는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에 기반하여 수정 및 보완 또는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흐름이 진행이 되다가 평가에 의해 되돌아가서 다시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은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의 정치 외적 요소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의 요구나 지지가 정책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으로 산출되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있고 이 정책이 국민에게 평가받는 환류 과정, 즉 투입과 산출, 환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민주적 정치 과정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과정은 투입, 산출, 환류의 과정이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에 의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 이입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 집단도 자유롭게 정치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 정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소위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정치 과정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을 순 없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시민의 정치 참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정치 참여를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들이 사회 문제나 국가 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즉 간접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는 우선 첫 번째, 주권의식 신장입니다. 참여를 통해 책임감과 자율적인 주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해줍니다. 이미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더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시민의 이익과 공익이 증진되기도 합니다. 또 정치권력 감시, 통제, 견제를 하며 정치권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정치권력을 남용하면 부정부패, 독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정치적 의견의 반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또는 기대감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잠깐 대의민주제와 시민의 직접 참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의민주제는 시민의 대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를 말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대의민주제는 대표가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죠. 따라서 국민투표나 국민발언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 정치 참여와 집단적 정치 참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를 참여하는 방법에는 우선 선거 및 투표 참여가 있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표시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취임해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 단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험에 응시를 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임명권자의 선택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는 임명직 공직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원 및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을 하고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SNS와 블로그 등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 시위, 서명운동 등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인터넷 기사 댓글을 다는 것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에 참여합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결성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식보다 지속성이 더 높은 편이고 목적 달성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회적 정치 참여와 지속적 정치 참여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 참여의 양상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겠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습관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사회와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공청회,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정보사회의 이런 측면은 민주적 정치 과정을 활성화시켜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처럼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이런 기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볼까요? 이 글은 마르틴 뉘멜러라는 독일의 한 목사가 나치 정권 시절에 대한 회상과 반성을 담아 강연한 내용을 시 형식으로 담은 것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 First they came. 처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다음에 나치가 사회민주당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니까. 다음에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다음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치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 이 글은 정치적 무관심의 위험성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종종 언급됩니다.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참여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민주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죠. 시민들이 선거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할 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뿐만이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정치 권력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은 선거를 통해 심판하거나 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우선 지문과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의원 소개 청원은 현실적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원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자신의 요구를 전자청원 시스템에 등록하여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국회에 청원이 되는 방식이다. 청원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땡땡시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20여 명의 청소년 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들의 요구를 땡땡시에 제안한다. 지난해 땡땡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그중 일부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기억. 니은의 도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치 참여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니은, 정치 과정에서 기억은 투입, 리을은 산출에 해당된다. 디귿, 니은, 디귿 모두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리을, 니은은 디귿과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자, 살펴보면 기억은 맞습니다. 전자청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치 참여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니은을 보겠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는 환류 및 투입이고 청소년의 요구를 땡땡시에 제한하는 것은 투입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은 국민동의 청원 제도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운영이 모두 정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리을은 국민동의 청원 제도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운영이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